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표현의 밑갈, 시로 표현하기 두 번째 자시, 김소월 씨의 먼 후일이라는 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김소월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김소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족 그 정서, 보편적 정서인 한 중에서도 이제 정한,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가슴속에 맺혀있는 마음, 이런 정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먼 후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김소월 씨의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와닿고, 그래서 뭔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들이 많아요. 먼 후일도 한번 살펴봅시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자, 지금 낭송을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한 행당 몇 번씩 이렇게 끊어 읽었는지 보면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며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렇게 한 행을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었어요. 이렇게 덩어리를 끊어서 읽는다. 글자 수로 따지면은 세 글자, 네 글자. 334, 334, 334, 334. 물론 여기에서는 2, 4, 4기는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변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3, 3, 4조에, 게다가 덩어리는 한 행당 세 덩어리. 그래서 3음보. 음보는 덩어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 덩어리인 334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행이 반복된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글자 수의 반복, 그리고 한 행당 세 덩어리인 3음보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소월 씨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도 삼음보라는,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때부터 민중들이 즐겨 불렀던 그런 민요를 바탕으로 창작된 고려 가요를 살펴보면은, 우리 민중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는 대부분 삼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민요의 율격과 유사한 그런 삼음보, 진달래꽃도 마찬가지고, 김소월 씨의 시에는 이런 삼음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음보로 된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반복이 된 게 또 뭐가 있죠?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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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그래서 이 잊었노라라는 종결 표현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운율을 형성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강조가 되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또 이 상황에서 잊을 수 없다는 말,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잊었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년을 보면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지금 미래를 가정하고 있죠. 미래에 당신이 나를 찾을지 안 찾을지 몰라요. 근데 미래에 만약 당신이 나를 찾는다면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당신은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금 없으니까 미래에 나를 찾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불특정한 아직 언제가 될지 몰라요. 기약이 없는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불특정한 미래에 이 당신 내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대상이 나를 찾으시면 그래서 가정이 이 당신 지금은 내 옆에 없는 당신을 다시 만날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이 지금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 있는데 그 먼 훗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에 그 님이 돌아와서 나를 찾아요. 그때 내가 그 님을 만나면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난 당신을 잊었다.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대. 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내가 사랑하던 그님이 갑자기 어느 날 잠수를 탄 거야. 잠수를 타가지고 멀리 사라졌어요. 막 나는 찾아 헤매. 사랑했으니까. 막 찾아 헤매는데 어디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그리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찾아 헤매다가 걱정하다가 그리워하다가 막 화가 나다가 빡치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아니 그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엄청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당신을 막 찾아 헤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도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냐.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인데 굉장히 뻔뻔하죠. 지가 잠수 타놓고 네, 어찌됐건 뻔뻔하게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네가 나를 잊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게 우리가 사랑했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이별이 이루어진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너를 그리워하다가 너가 사라진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찾아 헤매고 그리워하고 화도 내고 그러다가 옆에 네가 없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견뎌보자 살고자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래.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해주고 싶대. 해줄 거라. 언제? 먼 훗날 만약에 네가 돌아온다. 오늘도 어제도 많이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나는 오늘도 어제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서 걱정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먼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때 님이 나를 찾으면 그때 나는 님을 만나서 나는 당신을 잊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지금 이별한 상태인데 그때 이별한 상태의 화자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놨어요. 잊었노라 라고 말을 해주겠다. 이것은
결국 이 잊었노라라고 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결국 당신을 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데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그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에게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결국 이 잊었노라는 이 화자의 속마음은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다 라는 속마음이죠. 결국 겉으로 표현으로는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반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어법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1단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미래형이에요. 미래 시제란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근데 이것은 과거 선음할 어미예요. 결국 과거형 표현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해냈어요. 뭔가 모순되죠. 그래서 맞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잊지 않아요. 먼 훗날 그때 근데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요. 잊을 수 없는데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뭔가 말이 안 되죠. 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잊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모순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숨겨진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것을 이렇게 뭔가 그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들이 엉겨붙어서 뭔가 한이 맺혀서 님을 만나면은 그냥 잘 왔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그 한은 잊었노라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적 구조의 역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반어와 역설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반어다, 이것은 역설이다, 이것은 반어니까 역설은 아니야, 이것은 역설이니까 반어가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분명히 반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잊을 수 없으면서 나중에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안 잊었으면서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반어법이죠. 근데 시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모순이에요. 근데 이 모순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한을 이런 모순으로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 역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물론 중학교 시험 부분에서는 아마 이렇게 반어법 정도로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혹시 좀 심한 문제에서 이 부분이 역설이다, 이거는 반어인데? 하면서 역설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X를 쳤는데 이렇게 역설이다 라고 답이 나와 있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수준 가면은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시적 역설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3, 3, 4주의 상호배 율격을 가지고 있고 잊었노라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잊었노라는 이렇게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속마음이기 때문에 반어법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먼 훗날에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다. 당신이 너무너무 그립다. 이런 내용의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 미래에, 불특정한 미래에 당신을 다시 만날 것을 가정하고 그때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잊었노라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속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다, 반어법이니까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를 4번이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결국 나는 당신을 절대 못 잊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님이 그리우면은 이렇게 맨날 님에게 나중에 이게 돌아오면은 이젠노라라고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 각오를 막 하고 이렇게 짠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별을 했을 때 누군가 잠수를 타버리면 내가 이렇게 싫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그러다가 또 뭐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잘 지냈어? 그러고 나타나는 거야. 진짜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반갑기도 하다가 죽여주고 싶기도 하다가 그런 마음들, 뭐 화도 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렇게 쉽게 다시 받아주기도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에도 또 너무 좋기도 하고,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렇게 이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나 지금 당신 너무 그리워. 빨리 돌아와서 그때 내가 당신에게 이전노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꾸 내가 찰 거야. 뭐 이런 마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는 이 안에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보다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여러분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옛날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뭐 희생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자체가 다 반어다. 그래서 어디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뿌려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디 한번 나 짓밟고 가봐 보면서 이렇게 저주를 뽑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주제는 일단 뭐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움. 일단 그리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고 있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민요적 율격, 삼음보를 보통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삼음보. 민요적 율격으로 이렇게 뭔가 서적, 정서, 자기의 정서, 이런 정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그래서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과 유사한 문장 구조 등의 반복으로 이전노라, 이전노라, 뭐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온유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었고, 점점 더 세지죠. 이전노라, 무척 그리워하다 이전노라,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이전노라, 날 그때 이전노라 하면서 점점 세져요. 그래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시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노라라는 이런 반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의 반복으로 말하는 이의 심리를, 자기 마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 반어, 역설, 운율,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들로 그냥 단순하게 님이 떠났다, 그래서 보고 싶다, 그립다, 화도 난다, 내가 뭐가 부족했나,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냥 받아주기는 싫고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렇게 산문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화자의 감정, 시인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들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관련해서 활동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